박지원 원장이죠. 한때는 조은성인가 하는 그 여성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가 가지고 뭐 제보 사주하고 거기에 휘말려서 그 시점에 또 여러 차례 만나고 이렇게 시끄러울 때 그 여성분과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만나서 밀담하는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죠.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도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뉴스들을 보게 되면 롯데 호텔에 있는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안가와 비슷한 그런 그 실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성분도 만나서 식사도 대접할래, 북한의 정보도 알아볼래. 그러니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국정원장이나 우리 국가정보원에 묻고 싶습니다. 북한에 있는 휴민트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예전에는 그래도 북한에서 넘어오는 고위층들에 의해서 북한에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았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 차단해놓고 이제는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또 이 정권 하에서는 고위층들이 오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해도 이 정권 때에는 오지 않고 오히려 캐나다, 영국,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많은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망명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도 오겠다고 해도 이 정권 내에서는 저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받아줄 리도 없고요. 또 받아준다고 해도 여기 와서 제대로 정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지 말라고 만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라는 분이 이번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아주 단언하다시피 김정은 대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김정은은 대역이 아니다. 진짜 김정은이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요? 김정은이한테서 정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김여정이한테서 우리 김정은 장군이 진짜입니다 하는 이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설비들인 뭐 과학 기술적으로 다 조사해보고 뭐 눈도 맞춰보고 코도 맞춰보고 귀도 맞춰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귀도 같고 코도 같고 눈도 같은 사람 대역으로 쓴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김일성 대역을 했던 사람은 누가 진짜 김일성이 모를 정도로 똑같습니다. 눈 이 사이와 코와 귀와 그것까지 다 똑같다는 것 국정원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영화 배우가 그럴진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숭례 기치 따라라는 국립연구국장에서 하던 저도 이제 많이 봤지만 70년대 말 80년대 초 중반까지 숭례 기치 따라라는 이 연구를 했는데 그때 나오는 김일성 중년의 김일성 똑같습니다. 정말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원수복을 입고 전쟁을 지휘하는 듯한 그것을 이제 배역으로 나와서 하는데 헷갈릴 정도로 정말 누가 김일성이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분장을 하니까 그렇게 똑같다는 것. 또 영화배우도 마찬가지고요.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북한에서는 그들의 신변 때문에 대역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 국정원의 총역량을 동원해서 김정은이 뭐 연설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역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대역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정보에 큰 오점을 남긴다는 것 국가정보원 우리 박지원 원장한테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가 가서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국정원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우리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들만 골라 하고 다니고 해외 나가서도 골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 국방전람회 자위 2021이라는 그 무력 전시회에서도 미사일과 모든 최신의 무기들을 전시한 그 연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냈습니다.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중잣대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남조선 주둔 미군 이런 것이 존재하는 한 종전선언은 필요 없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거 해봤자 아무 성과가 없다고 단언에 잘라 말했습니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어디에 가든지 우리 정의용 장관이든 통일부 장관이든 종전선언에 협력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애걸복걸하는 것, 그 김정은이 달가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김정은의 권위와 위신 추락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그 내용, 종전선언 국제사회가 지지해 주길 바란다는 그 연설이 있은 다음에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그런다면 김정은이 상당히 불쾌했다는 겁니다. 중재자, 제발 오지랖 넓은 중재자 그만두라는 그 이야기를 벌써 2019년도부터 해왔는데 아직도 중재자인 양 미국과 북한을 또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고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지원 원장도 거기서 조금 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나와서 박지원 원장이 국회 정보위 때 나와서는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고급 술, 위스키, 뭐 그리고 식료품과 고급 양복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말을 해서 김정은이 노발대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광물 자원, 뭐 석탄이라든지 광석이라든지 이런 광물 자원을 수출입을 허용할 수 있게 풀어달라. 전제 조건이라고 했죠. 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이런 대북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김정은은 대화에 결코 나오지 않겠다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적대시 정책을 벌이지 않는 한 아무리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봤자 얻을 것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기를 아마 바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제3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일체 한국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고 지령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원장은 우리 국정원은 누구와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어떤 메시지를 받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해외 제3국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나 아니면 통전부나 아니면 내각 성 산하 지사들이 한국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소환돼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된다는 것 박지원 원장님은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제3국에 있는, 그래서 시민단체 사회로 위장했는지 시민단체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한국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 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대표부와 북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단호히 거절한다고 합니다. 왜? 잘못 만났다가는 김정은한테 불려 올라가서 참정 멸족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도 만나달라고 해서 한번 중국 사람들을 중국 회사, 중국 조선족 회사를 앞에 내세워서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발 좀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역이 없다고 단언하고 광물 자원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해달라고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정은은 이미 이 당제 8차 대회 때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도 모든 연설에서도 그렇고 자력부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년 3월 때까지는 결코 쉽게 국경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가 1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자력부강, 자력갱생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 계획, 농사계획을 완수함으로써 외부에 제3세계, 제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금년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내년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김정은이 명령이고 지시입니다. 지금 국경도 열지 않고 개방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얼마만큼 식량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 식량 지원 받았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조그마한 식량을 받고도 크게 부풀려져서 언론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자력갱생이라는 이 구호가 허무맹랑한 고집구호가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번 자급자족도 하고 자력부강도 해보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결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은 또 김정은의 뒤통수를 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지 말아야 김정은이 대화의 장으로 그나마 나올 수도 모르는데 계속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김정은이 열받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살얼음장을 걷고 있는 마음입니다. 김정은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정보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한 알의 나달이라도 탈탈 털어서라도 허비하지 말고 다 걷어들이고 있다. 지금 북한은 지금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가 200%, 300%. 노동신문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님. 노동신문 오늘 우리 민족끼리도 우리 들어가 보면 그냥 모두가 뭐 경제, 이 석탄, 전력, 금속, 화학공업에서 200%, 300% 했다고. 금년도 1차년도 5개년 계획 완수분은 얼마든지 계획을 넘쳐 수행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파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김정은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그리고 단 한 알의 나달이라도 탈탈 털어서 호실하지 않게끔 지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게 뭐 외부로 알려지지 않으면 괜찮지만 이미 다 언론에 공개되고 저도 이제 다 봤으니까요.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거 김정은이 아마 오늘 이 소식을 듣고 펄쩍 뛸 겁니다. 이거 아마 그때 박지원 원장님 그 한번 말 잘못했다가 이 여우 같은 혓바닥 한 번만 더 잘못 놀리면 짧은 혀 때문에 목이 달아날 수 있다고 북한이 협박한 거 박지원 원장님 기억하실 텐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대북 사업을 할 때는 또 우리가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려면 그냥 예전처럼 김정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정원 그리고 남북 대화의장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조언을 주는 겁니다. 박지원 원장님께. 이런 이야기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경제 최악의 상황을 맞고 그건 뭐 박지원 원장이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매일 방송으로 하고 있는 건데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김정은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진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김정은 정말 한 알의 나달이라도 호실될까 봐 탈탈 털라고 해서 지금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김정은인데 거기다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주는 것도 없이.